그래서 1685년 10월 17일 낭트 칙령을 취소한다. 그리고 신교도한테 공개 예배를 금지한다. 그래서 개혁파 중에서 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영국, 네덜란드, 독일, 아메리카로 탈출한다. 그래서 위그너 공동체를 건설한다. 낭트 칙령이 폐지가 된 거죠. 루이 13세 때부터 살롱이라는 게 시작됐는데, 살롱은 이제 방이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그 귀부인의 집에서 그 만찬회 같은 게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토의들이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거기서 프랑스어를 고전적이고 보편적인 국어로 만드는데 살롱이 기여를 한다. 프랑스식 정원은 규칙적이고 기하학적이었다. 베르사유 정원을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여론은 인쇄물이 아니고 입소문 정복군의 역할이 컸다. 그래서 정복군은 매년 네덜란드 은행가로부터 정부가 공표하지 않은 전쟁 소식까지 미리 알아냈다. 그렇게 여론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편지가 중앙의 소식을 지방에 전달했다. 세비니의 부인의 서신이 필사본으로 전 프로방스 지방에 전파되었다. 프로방스 지방이 어디? 프랑스에서 이 남쪽 부분이죠. 근데 이제 17세기의 프랑스 농민은 특권 계급이 면제받은 액수까지 합산한 세금을 지불했다. 그리고 농토 가격이 반감된다. 왕국의 재정이 핍박해지자 은 가구, 금 장식품 이런 걸 녹여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이 안 좋아진다. 그리고 보방, 아까 그 축성가이자 총검을 개발한 사람은 왕국의 11조라는 책을 이제 썼는데, 거기서 면세특권은 정부의 소산이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재력에 따라 다 같이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국왕 앞에서 낭독했는데 고문회의 결정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분사를 하게 된다. 이 사람이 축성가다 보니까 프랑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사회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판단을 내려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실태를 고발했는데, 이게 이제 고문회의 결정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루이 14세가 죽고 왕세자가 루이 15세 5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필리프 오를레앙이 석정이 된다. 이 사람은 이제 루이 14세의 동생의 아들인 거죠. 그리고 뒤부아 외교관은 영국과 친해서 스페인과 동맹하는 것을 저지했다. 프랑스가 스페인과 동맹하는 것을 저지했다. 그래서 프랑스는 영국, 네덜란드와 조약을 체결했고 스페인과 전쟁이 불가피해졌다. 또 그 당시에는 식민지가 각광을 받았다. 스코틀랜드의 은행가 존 로라는 사람이 식민지 개척 계획을 담당했다. 프랑스에서. 그래서 통화를 많이 만들어서 돈을 많이 찍어낸 거죠. 가상적 자원을 조성했다. 지불 준비만 충분하면 이 방법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걸 했다. 지불 준비라는 건 뭐예요? 은행에 사람들이 예금을 할 때 그걸 이제 은행에 예금을 했으니까 그걸 은행이 또 어떻게 써서 돈을 더 불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쓰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지불 준비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를 이제 굴려가지고 그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716년 로는 상업어음을 할인해주는 일반 은행을 설립했는데 1718년 이 은행은 국가를 단독 주주로 하는 왕립은행이 된다. 근데 이 로가 루이지애나 회사하고 콜베르의 대회사를 인계한 인도 회사의 주권을 은행권 지불 준비로 사용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회사의 주식 그거를
은행권 지불 준비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불안정한 주식이었기 때문에 지불 준비 금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주가가 상승해서 대성공을 거뒀다. 근데 폭락이 닥쳤을 때 주권과 은행권 소유자가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해서 은행으로 이제 달려온 거죠. 뱅크런.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존 로가 도주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재정 관리권을 장악한 징세 청구인이 청산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재정 관리를 그 왕립은행 여기서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징세 청구인들이 다시 재정 관리권을 담당하게 됐어요. 재정 관리권을 징세 청구인이라는 것은 세금을 이제 그 본인들이 계산해가지고 이만큼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증을 거부한 은행권이 상환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하자 각 가정은 파산의 위협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손해를 본 거죠. 오스트리아의 카를 6세한테는 공주만 있었다. 그게 대공주 마리아 테레지아였는데 이 여자한테 이제 왕위를 물려주길 바랬다. 근데 이것은 여자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거기 때문에 열강이 국사 조직을 승인해야 가능한 일이었다. 1733년 폴란드 왕 오기스트 3세, 오기스트 2세가 사망했는데 그 러시아의 표트르 1세가 프랑스의 동맹 체결을 요구한다. 근데 프랑스는 기존에 폴란드, 스웨덴, 터키랑 동맹국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거절한다 이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프랑스랑 동맹이 안 되니까 오스트리아랑 우호 관계를 맺고 폴란드를 위협한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오스트리아는 왕위 후보자로 두 나라에 충성하리라고 생각했던 섹슨 왕을 지지했고 폴란드 독립파는 루이 15세의 장인인 스타니슬라스 레친스키를 후보자로 추대한다. 근데 이제 프랑스는 스타니슬라스 레친스키를 지지했다. 왜? 루이 15세의 장인이니까. 그리고 프랑스 여론이 오스트리아에 대한 증오심으로 무력 개입을 원했다. 프랑스는 원래부터 프랑스와 1세 이 사람이 이제 카를 5세와의 어떤 전쟁에서 포로로 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오스트리아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원정군을 그단스크 지역으로 파견했는데 그들이 러시아군의 포로가 된다. 그단스크 폴란드에 있는 지방이죠. 그단스크 폴란드. 1738년 빈조약이 체결된다. 그래서 빈조약의 내용은 마리아 테리에지아가 로렌공 프랑스와와 결혼한다. 그리고 왕국이 없는 스타니슬라스 레친스키가 로렌 공국을 임기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의 사후 로렌 공국을 프랑스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마리아 테레지아의 황제 계승권을 승인한다. 자, 마리아 테레지아가 로렌 공하고 결혼을 하면 아까 그 스타니슬라스 레친스키가 폴란드를 임계를 못 받았으니까 왕국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대신 로렌 공국을 맡는데 로렌 공국을 맡고 나서 죽고 나서는 그게 프랑스에 반환된다. 그러면 프랑스는 로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만족을 하는 거고 마리아 테레지아가 황제 계승권을 갖기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만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타니슬라스 레친스키는
로렌 공국을 갖게 되니까 또 만족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1740년 카를 6세가 죽자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히 2세는 비옥한 슐레지엔 지방을 요구한다. 슐레지엔 지방은 요쪽이에요. 요쪽. 국경이 이렇게 면해 있는데. 그리고 프랑스는 여론의 압력으로 프로이센과 동맹하고 오스트리아와 전쟁한다. 오스트리아에 대한 반감이 있다고 했어요. 프리드리히 2세는 슐레지엔을 얻고 오스트리아와 영국군의 연합군 병력을 검토한 후에 프랑스를 배반한다. 그래서 이제 또 프랑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카터릿은 프랑스의 대형의 하노버군을 조직해서 오스트리아와 합세한다. 영국에 하노버 왕조가 있죠. 하노버가 어디에? 독일에 있는 지방. 루이 노아유, 프랑스의 루이 노아유 원수가 영국의 요지인 플랑드르 지방을 공격하기를 주문한다. 또 플랑드르 지방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프랑스군은 플랑드르 지방으로 진격해서 안트베르펜과 베르그 옵줌을 점령한다. 플랑드르로 진격해서 플랑드르 아까 벨기에라고 했죠. 플랑드르 안트베르펜하고 안트베르펜 아까 했죠. 베르그 옵줌 여기를 점령한다. 제해권을 확보한 영국은 프랑스 식민지를 공략했고, 식민지가 뭐 어디 많죠. 프랑스 뭐 아프리카 쪽에도 있고, 브리타뉴 지방을 위협한다. 영국이 브리타뉴 지방이 어디예요? 프랑스에서 이렇게 나온 지방 여기를 이제 위협했다. 그래서 1748년 엑스라샤펠 조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영국은 플랑드르 지방을 제압한 프랑스군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캐나다의 군사 요지인 케이프 브레턴 섬에서 영국군을 철수한다. 자, 엑스라샤펠 조약. 엑스라샤펠은 지금 보면 독일에 벨기에 그때 아헨이라고 써 여기까지 엑스라샤펠이 옛날에 조약을 체결했는데 프랑스군이 이제 플랑드르 지방에서 나가라 이거죠. 옛날부터 영국은 플랑드르 지방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고 그랬어. 왜냐면 영국은 약물을 생산하고 플랑드르 지방에서는 약물 방직 공작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프랑스군이 플랑드르에서 나가면 케이프 브레턴 섬에서 영국군을 철수한다. 케이프 브레턴 섬. 아까 이 노바스코샤 여기서 북쪽에 있는 섬이 있어요. 이게 케이프 브레턴 섬이에요. 여기서 철수하겠다. 이런 조약을 맺는다. 뭐 이렇게 됐지만 인도하고 아메리카에서는 프랑스와 영국 간 전투가 결말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아메리카에서는 프랑스 총독이 영국의 식민지 배후를 통해 루이지애나와 캐나다, 미시시피 강과 세인트 로렌스 강을 연결하려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랑스는 어떻게 미국에 들어왔냐면 이 세인트 로렌스 강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 오데호 쪽을 이제 점령을 했어요. 프랑스가. 근데 오데호하고 여기 이렇게 쭉 루이지애나에서 이렇게 오는 이 강 미시시피 강하고 오데오가 가까워. 그래서 미시시피 강을 타고 이렇게 또 내려가가지고 루이지애나까지 간 거예요. 그때 영국은 이쪽을 쫙 점령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프랑스가 여기를 이렇게 딱 점령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국이 여기서 딱 막히는 거죠. 더 이상 못 가고.